명절이 다가오면 집안은 분주해집니다. 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는 설렘보다 무거움이 깔려 있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챙기면서도 불만이 쌓이고 며느리는 시댁에 가는 길이 두려워집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명절이 축제가 아니라 시험 같아. 이런 목소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들려옵니다. 저는 이런 갈등을 바라볼 때마다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을 떠올립니다. 울프는 여성이 글을 쓰려면 자기만의 방과 자기만의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도 자기만의 방은 꼭 필요하다고. 명절이 되면 시어머니도 방을 잃습니다. 안방은 손주와 며느리 차지, 주방은 며느리의 일터, 거실조차 자기 자리가 없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정은 멀리 있고 시댁에서는 손님인지 주인인지 애매합니다. 자기 공간도 자기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 부딪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방을 잃은 사람끼리 서로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니까요. 울프가 말한 자기만의 방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존중과 경계, 그리고 선택의 여지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명절 갈등의 근원은 서로의 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수고를 당연히 여기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관습을 억압처럼 느낍니다. 각자에게는 자기 방이 필요합니다. 방은 곧 존엄이고 자유이고 쉼이니까요. 주방에서 며느리는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부엌에 서 있어야 하지? 거실에서 시어머니는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 집에서 존재감이 없어졌지? 둘 다 사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방이 무너진 자리에 서 있으니까요. 여기서 필요한 건 작은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명절 음식의 일부는 미리 주문해서 덜어내고 함께하는 시간은 놀이와 대화로 채워보는 것, 또는 이건 내 몫, 저건 내 몫을 분명히 나누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것. 작은 경계 설정이 바로 방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울프의 말은 지금 우리의 명절 풍경에도 유효합니다. 여성이 글을 쓰려면 자기 방이 필요하다. 가족이 평화로우려면 각자의 방이 필요하다. 우리는 종종 희생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며느리는 당연히 참아야지. 어머니니까 이해해야지. 하지만 희생만 있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희생은 존중과 균형 속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명절 갈등은 결국 서로의 희생이 존중받지 못할 때 생겨나는 겁니다. 이야기를 조금 바꿔볼까요? 어느 집에서 70대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명절상을 혼자 차리며 가족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자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부엌 일을 대신하면서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순간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거들지도 않으면서 잔소리만 하실까? 두 사람 모두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문제는 같았습니다. 자기 방을 잃어버렸다는 것. 울프의 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기만의 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명절이라는 거대한 전통 속에서 나는 내 방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어쩌면 방은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지만 마음속의 경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몫이다. 이건 나에게 과하다. 이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자기 방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명절의 갈등을 줄이려면 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방을 존중할게. 너도 내 방을 존중해줘. 그 한마디가 수십 년의 오해와 불만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100년 전의 작가이지만 그가 던진 메시지는 2025년의 우리의 명절에도 그대로 닿습니다. 방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다짐해 봅시다. 나는 명절에도 내 방을 잃지 않겠다. 나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존중받는 방을 지키겠다. 그리고 상대방의 방도 인정하겠다. 이 작은 다짐이 명절을 갈등의 장이 아니라 서로가 존중받는 시간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